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처장 가족들 왜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뭐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입증 자료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김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시장이 아니라 변호사로 저장해놨다. 이것은 이제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차장과 인적 교류를 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호주 출장 등 함께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별도로 골프를 함께 치기도 했고 대장동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정해찬 이사장님,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몰랐을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공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빠져나가기 힘든 아킬레스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건 사람의 기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도의적으로야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걸 기소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증거를 보니까 검찰이 기소할 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을 근거로 확보하고 있다는 게 드러가 났습니다. 이를테면 이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의 핸드폰에 변호사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성남시장 당선되기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증거죠. 공교롭게도 이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에 이 시장 되는 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네. 성남시 인수위에도 들어갔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김문기 전 처장도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골프를 친 것 그리고 신상진 신임 성남시장이 성남시 자료에서 해당 출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추가적인 사진도 많이 제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증거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단순히 내가 기억이 안 났다라는 문제로 회피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사실 한 가지 예만 짧게 들어드리면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7인회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안성에 있었던 이규민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의원직이 박탈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잘못 써서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어허, 그 표현 잘못 썼다고? 이게 일반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예.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지만 네네. 법원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요. 그 정도 고속도로랑 자동차 전용 도로만 잘못 써도 유권자들이 기망해서 이 선거 제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결해서 국회의원직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것은 훨씬 더 비중이 큰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린 것 같습니다. 좀 전 네.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주실래요? 그 김문기 처장 알았다 해서 이제 등장했던 CG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김문기 처장을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이제 재판에 넘기면서 아니 알았으면서 왜 몰랐다고 합니까?라고 하면서 주요 근거가 저 밑에 적혀져 있는 것들이에요. 아까 한은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최 교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저 정도의 근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시장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라는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근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네. 들면 이재명 지금 대표를 변호사로 저장했다고 하는 게 이름을 저장했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때 잘 인식하고 있었냐 하는 부분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만나서 명함을 줄 수 있고 아니면 김문기 처장이 그 당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로 만나서 명함을 받아서 그 사람 이름을 저장해 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시민 활동가 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본인의 업무 관련해서 성남시청이나 아니면 성남시청 산하기관에 일하는 분들하고 접촉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남시장 때는 몰랐지만 경기도지사 때는 알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 업무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 산하기관 직원이었기 때문에 얼굴은 알지만 그분이 정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검찰이 제시하는 전원 조건들이 정말 명백하게 이재명 그다음 지금 대표가 당시 김문기 씨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최종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하겠죠. 사법부의 판단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검찰에서는 이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에 내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먼저 관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저희가 다 조사한 다음에 답변을 했어요. 협박이라고 할 만한 그게 전혀 없다라는 회신을 수사기관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성남시 판단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네. 공문 2개. 네. 그걸 가지고 뭐 직무유기로 뭐 협박을 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뭐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죠. 국토부가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목은 종전 부동산 용도 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을 이제 성남시에 국토부가 보낸 건데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귀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라고 보냅니다. 근데 저러한 것들을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제 협박이었다, 뭐 직무유기 운운하면서 협박했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검찰은 아니 저 공문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디 협박으로 느낄 만큼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입장인 것이고 우리 박상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귀시에서 적의 판단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알아서 하시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아까 최 교수도 그랬고 이제 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는 저 문구 하나지만 그렇게 느꼈다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할 거예요. 다만 상식에 따라서 판단을 해본다면 귀 씨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명백한 저 문구만으로도 협박이나 압박 이상의 협박은 좀 더 센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골프 얘기 잠깐 아까 나왔었는데 예. 골프라는 운동이 그렇습니다. 4시간이 넘게 그 아들한테 자랑하잖아요. 까맣게 탔다. 한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걸어서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실무 직원, 모르는 직원하고 칠 수가 없는 운동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에 관한 것을 좀 아시는 분들이 생각해 볼 때 4시간 동안 과거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안기부의 도청을 우려해서 골프를 좋아한 이유가 밖에 나가서 은밀한 얘기 나누려고 골프를 쳤다는 얘기를 수레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퉈는 보겠지만 저런 그 일상적으로 찍힌 사진 말고 골프를 친 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한 언론에서는요,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 답변이 A4용지 한 장 분량도 채 안 되는 5줄 미만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차피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 대표 측에서는 뭐 검찰 답변보다는 재판에서 다퉈보겠다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이 그 네.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출석 요구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게 그 김현지 보좌관이 문자를 갖다 보낸 게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찍혔냐면은 전쟁이다라고 찍혔어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출석은 못 하겠고 왜냐하면 포토라인에 이제 추석 전에 서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 자세한 답변서를 보낼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보니까 답변서가 5줄 미만짜리 답변서가 나왔다는 거니까 과연 이것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인가?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이렇게 맞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보통은 얼마나 보냅니까? 그런 답변서나 이런 입장문은요?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질의서 보낸 경우 거의 없고요. 거의 네. 100%, 한 90% 이상, 한 99%는 다 나가가 출석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죠. 네. 하지만 이렇게 답변서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 네. 일반적인 경우엔 내가 할 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기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혹시 이 답변서를 보고 기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선회를 갖다 하자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차피 기소가 될 거고 검찰한테는 이야기해봤자 씨가 안 먹힐 테니까 그 형사 재판에서 진검승부 해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선회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5줄 그 답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쟁에 임한 태도로서는 불량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